무릎이 슬슬 아프기 시작하신가요?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은 괜찮은데 유독 나만 무릎 통증이 심한 것 같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 무릎 통증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홍 선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 통증은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병원에 내원하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연골이 닳고 연골이 닳으면 무릎 관절염이 생긴다 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치료에 대해서는 아픈 것을 꾹 참고 있다가 정 안 되면 수술을 하자 라고 포기하듯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천 현대정형외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하단부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의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무릎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그리고 무릎 앞에 동그랗게 있는 무릎뼈, 이렇게 세 개의 뼈가 있고요.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는 반월상 연골판이 있어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물이 바로 연골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 무릎 연골이 점차 닳고 약해지면서 무릎이 붓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그럼 연골은 왜 다를까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무릎 관절에 자극이 가게 되고요. 그러면 옷감이 해지듯이 이 연골이 닳고 약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뼈의 변형까지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골이 닳으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릎 연골은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이나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골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무릎으로 가해지는 충격이 한 곳에 집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그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붓고 통증이 생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부위의 뼈에 변형이 생기기도 하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아쉽지만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이 반월상 연골이 손상을 받고 닳고 해졌을 때 이 연골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통증을 참고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연골 주사를 맞거나 뼈 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무릎 관절에 맞기도 하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무릎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을 재생시켜준다는 비싼 주사를 맞거나 시술을 받기도 하실 것이고요. 그래도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고 관절염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치료든지 다 좋습니다. 각각의 치료마다 장단점이 있고요. 환자의 상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치료가 정답이다, 그리고 어떤 치료는 정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치료든지 결과가 좋으려면 연골이 하는 역할인 무릎에 실리는 무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의 아주 중요한 치료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외래에서 진료를 보면 엑스레이에서는 똑같은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인데 어떤 환자분은 참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또 어떤 환자분은 전혀 통증도 없고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허벅지의 근육 때문입니다. 무릎 주변에 있는 허벅지 근육은 대퇴사두근이라고 해서 4가지의 근육이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은 기본적으로 무릎을 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무릎뼈와 함께 무릎 관절의 앞쪽을 지지해서 관절의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퇴사두근을 튼튼하게 하는 근력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무릎 관절이 안정되고 서 있을 때 무릎으로 가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걸어 다니거나 계단을 올라가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무릎에 무게가 실리는 행동들을 하게 될 때 무게나 충격이 그대로 고스란히 무릎 관절에 전달이 되고요. 또한 서 있을 때 무릎 관절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연골이 받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골이 닳는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속도가 점차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고 약해지면서 무릎에 실리는 무게나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지 못하면서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실리는 무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줘야지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부터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튼튼한 대퇴사두근을 만들어서 무릎 관절로 가는 무게를 줄여주고 관절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허리에서는 요추전만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무릎 관절에서는 대퇴사두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대퇴사두근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해 보셨나요? 이렇게 대퇴사두근을 집에서도 간단하게 강화시킬 수도 있지만 이 외에도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절대로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시큰거릴 때까지 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다는 것은 내 몸의 한계를 벗어나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것을 참고 무리하게 하시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연골 구조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퇴사두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일상생활에서 무릎 통증을 더 일으키는 나쁜 습관들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쪼그려 앉아서 오랜 시간 일을 하거나 양반 다리로 땅바닥에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의자의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있는 자세, 이런 자세들은 무릎을 많이 구부리게 되면 연골에 무게가 더 많이 실리게 되고 그러면서 연골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결코 무릎에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쪼그려 앉는 그리고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나쁜 자세들만 줄여주어도 무릎 통증을 많이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튼튼한 대퇴사두근은 무릎 관절이 받는 충격을 줄여주고 관절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관절염으로 인한 불편함을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릎이 불편하셨던 분들, 그리고 무릎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대퇴사두근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하게 따라해 보시고 무릎에 안 좋은 자세를 피하신다면 짧은 시간에는 아니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무릎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